읽어봐요.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을 받아. 그러면 휴지 조각으로 돼버려. 그 이후에 뭐 유통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무슨 판결을 받아요? 재건 판결을 받거든. 이게 등기법에서 써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재건 판결은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을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수표를 분실했을 때 울고 있으면 안 돼. 울고 있으면 빨리 법원, 그 다음에 이제 세 군데, 경찰서, 은행. 요즘 뭐 워낙 은행이 증가해도 뭐 저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발생은 안 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113조와 관련돼서 피의자의 가실 없이 다시 한번 적용. 그래서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서 그럼 국면은 몇 주? 또 까먹었다. 국면은 2주. 국외는 2개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쭉 나오고 이 효과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공시송달 방법은 찾아서 줄을 한번 딱 깔아봐요. 뭐라고 써놨죠? 공시송달 방법은 그럼 한번 보시죠. 몇 주에 2주 줄 전화요. 그러면 애국에는 매가 2개월까지. 2개월이야.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요. 피의자. 뭐예요? 상대방이죠. 피의자가 의사표시에 있어. 근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네. 미성년자가 뭘까요?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는 어때? 수령 무능력자 돼. 수령. 피의자가 의사를 사서요. 근데 미성년자가 맞았어요. 그럼 미성년자한테 주장할 수는 없어. 도달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미성년자가 너무 똑똑해요. 똑똑한 아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 아버지, 저번에 제가 편지지 갖다 드렸잖아요. 그럼 의사표시가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피의자가 미성년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지만 미성년자가 피의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수령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무슨 무능력자다? 수령 무능력자가 되는 거야. 수령 무능력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미성년자는 그러면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죠. 그럼 법정 대리인 안후에는 그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책을 이제 봐봐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어. 봐봐요.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의사표시 이제 수령 능력에 대해서 나왔어. 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데 제한능력자 줄쳐놔요. 그러면 제한능력자인 경우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없다 동그라미 쳐놔요. 없다. 그러면 여기 다만 원칙이에요. 예외. 그래서 이거 별표 하나 딱 해놓으라고. 110. 그러면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 의사표시가 된 사실을 안후에는 봐봐요. 안후에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거래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 의사표시가 도달 사실을 안후에는 대항할 수 없다. 어때? X죠. 대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이제 쭉 나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 효력 쭉 나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찾아서 3번에 우리가 이제 별표 하나를 딱 해놓으라. 예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능력자라도 당연히 수령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행위 능력이 있는 경우야. 그러면 1번으로 다시 가서 의사표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할 당시에 제한능력자이면서 피의자는 그에 대해서 도달로서 대항하지 못하나. 즉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읽어봐요. 무슨 능력? 제한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한 것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미성년자가 상대 피의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걸 써요. 뭐라고 써놨죠? 사적 자치. 사적 자치의 원칙.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본인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어사표시 효력 발생.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자기가 교과서를 딱 읽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반드시 암기할 게 있어. 법의 발생, 도달, 여지주의. 우리 민법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A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A는 뭐예요? 발신주의. 거리의 신속을 요할 때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래서 끝났어.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서 정리가 딱 끝났어. 그럼 까먹지 않도록 계속 한 3번 정도 읽어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복습이 따로 없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제목을 딱 읽어서 어사표시 효력 발생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상대 직간접으로 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부탁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그럼 문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민법 3이야. 자, 첫 번째 번 우리가 뭐예요? 법률행. 두 번째는 어사표시. 세 번째는 대리. 요거는 무효와 취소. 그 다음에 조건과 지하. 그렇죠. 조건과 지하. 자, 그러면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몇 문제 출제돼요? 4문제. 자, 어사표시는 뭐예요? 3문제. 대리. 3문제. 요거 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합치니까 몇 문제예요? 10문제죠. 근데 여기, 만약에 요거 출제된다면 여기 이제 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법률행위. 우리 민총에서 제일 중요해. 그러면 요거를 이제 써먹으면 돼. 봐봐요. 자, 여기가 무슨 행위라고 그랬죠? 법률행위. 요거는 어사표시. 요거는 대리. 그러면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죠. 그럼 법률행위와 대리파트에 가면 뭐가 될까요? 대리행위가 돼. 여기 세법에 가면 가세행위가 돼. 여기 공법에 가면 공법상 행위가 돼. 등기법에 가면 등기신청행위가 돼. 그래서 그래서 우리 법에서 것은 바로 민법이야. 그래서 법률행위를 모르면 행정법도 못하고요. 모든 법이 마찬가지야. 용어만 바뀌면 돼요.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 무슨 한도 들어가죠? 대리. 좀 쉬었다 합니다.